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생명과학 1 해설을 맡게 된 김유한입니다.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15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는 A의 분비에 관여하고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 중 하나이다. 여기서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이 TSH는 표적기관이 갑상샘이고 이 TSH가 갑상샘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기억은 틀렸습니다. A는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합니다.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SH의 분비가 음성 피드백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감각뉴런과 연합뉴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통해서 나가 감각뉴런임을 알 수 있고 가가 연합뉴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축삭돌기 말단이다. 이 부분은 축삭돌기 말단이 아니라 가지돌기입니다. 다음 디귿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이 문제에서 5번 선지의 선택률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이 니은의 제대로 된 위치가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니은은 말이집으로서 절연체이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막전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힌트를 잡았던 것이 A가 5ms일 때 활동전이가 마이너스 80mV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너스 80mV가 되려면 3초 동안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ms 동안의 막전이 변화 시간 그리고 2ms 동안의 흥분 전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D3에서의 자극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D2 혹은 D4에서 자극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먼저 D2에서 자극을 했다고 보면은 2ms 동안 2cm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때 A의 속력은 1cm/ms가 됩니다. 그리고 D4에서 D4를 자극했다고 가정을 하면 2ms 동안 1cm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0.5cm/ms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 2cm/ms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D4에서 자극한 게 아니라 D2에서 자극한 것임을 알 수 있고 A의 전도 속도가 1cm/ms, B의 전도 속도가 2cm/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서 자극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억은 맞고 얘는 1cm/ms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살펴보면 기억이 4ms일 때 B의 D1에서 탈분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 말이 그냥 시간이 4ms가 지났을 때 B의 D1에서 탈분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때 B의 속력이 2cm/ms이기 때문에 3cm를 이동할 때 1.5ms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남은 2.5ms 동안의 막전이가 변화하게 되는데 2.5ms에서 이 B의 D1에서의 막전이를 확인을 해보면
이 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분극 구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탈분극이 아니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게 항이뇨 호르몬을 투여할 때 일어나는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이다. 여기서 ADH를 투여했을 때 기억의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H는 콩팥을 표적기관으로 하는 호르몬으로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오줌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혈장 삼투압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작아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는 틀렸고요.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ADH를 투여하게 되면 제흡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줌 생성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그림 강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자율신경 A와 B를 나는 정상인의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는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하고 니은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르다. 우선 나를 보면 나에서 정상인의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동공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크기가 커지는 것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부교감신경이 됩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기억은 니은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의 신경스포츠는 중간 내에 있다. 부교감신경이므로 부교감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데 이때 동공 축소에 관여하는 뇌는 중간뇌이므로 맞습니다. 기억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다르다.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자료이다. A. 기억은 척수의 정근을 이룬다. 여기가 정근, 여기가 후근이므로 기억은 척수의 정근을 이룬다. 맞습니다. B. 니은은 원심성 신경이다. 원심성 신경은 기억에 해당합니다. C.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기억에서 디귿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난다. 기억에서 디귿으로가 아니라 디귿에서 기억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와 B가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신경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와 호르몬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티록신은 내분비샘 뇌하수체 전엽과 갑상샘을 거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게 되고 이 TSH에 의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에 의해 내분비샘인 부신속질에서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면 A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티록신은 촉진이 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맞습니다. 부신속질은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신호 전달 속도는 B는 신경, A는 호르몬. 당연히 신경에서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표 가는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구조 A, C에서 특징 기억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부터 디귿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C는 각각 중간내 손의 연수 중 하나이다. 우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특징에다가 해당하는 것을 옆에 적어놓고 이 개수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더 빠른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에 속하는 것은 중간내, 연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모두 중추신경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이다. 중간내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세 개 다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보려면 B가 중간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것은 연수. 그리고 A가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문제 풀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특징을 하나하나씩 부여를 해보자면 이게 기억이 되고 이게 니은이 되고 얘가 디귿이 됩니다. 이때 이제 A와 C의 위치를 A부터 C의 위치를 바르게 표시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 중간내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B가 여기를 가리키는 복인 3과 4 중에 하나인데 손해가 이거고 연수가 이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20번 문제는 근수축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겹치고 디귿은 H대로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근육 원성의 마디가 2델타만큼 변한다면 이때 델타는 그냥 하나의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비율을 나타낸 건데 x가 2델타만큼 변하면 h대인 디귿도 2델타만큼 변하고 니은은 마이너스 델타만큼 변하고 기억은 델타만큼 변하는 것이 기억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근육 원성의 마디가 수축하든 이완하든 상관없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대는 T1일 때, T2일 때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대의 길이는 나와 있는데 니은의 길이가 없으니까 니은을 하나를 만들어주면 A대는 니은 2개
디귿 하나 그래서 0.8, 0.2 니은 플러스 0.4가 1.6이고 니은이 0.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x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x 길이는 기역 플러스 니은의 2배 그리고 디귿이기 때문에 기역 플러스 니은은 1, 디귿은 0.4, 2.4가 됩니다. 이때 t1에서 t2로 변할 때 x는 마이너스 0.6만큼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표를 다시 좀 크게 그려보자면 3.0, 2.4 그럼 디귿은 0.4에서 똑같이 1.0 그리고 니은은 반대로 0.6에서 0.3 기역은 니은의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1일 때 h대, 즉 디귿의 길이는 1.0 마이크로미터이다. 맞는 얘기고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다. 맞는 얘기고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길다. 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지점 P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와 기역의 막투가도를 나는 T1일 때 P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니은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1과 2는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여기서 자극을 이때 주었는데 T1보다 T2 쪽에서의 막투가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칼륨 이온임을 알 수 있고 칼륨 이온이 기역이므로 니은은 나트륨 이온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이 확산을 할 때 T1일 때 니은의 확산이므로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 막 바깥이 더 농도가 높으므로 2가 바뀌고 이게 안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칼륨 이온, 니은은 세포 안이 됩니다. 1은 세포 안이 됩니다. T2일 때 기역의 농도는 즉 칼륨 이온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분의 칼륨 이온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인데 이때 농도 자체는 시점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더 높고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항상 더 높기 때문에 1에서가 세포 안이 훨씬 높고 이게 1에서의 비율이고 2에서의 비율은 반대로 이렇게 되므로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게 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고온과 저온 중 하나이고 기역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A는 열 발생량, 열 생산량 감소와 열 발생량, 열 생산량 증가 중 하나이다. 이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것을 통해서 가 자극은 저온 자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온 자극은 체온 조절 중추에 의해 교감신경이 관여를 하고 골격근에서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가는 저온, 기억은 교감신경, A는 열 발생량 증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B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다. 이때 운동을 하는 동안은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감소한다면 글루카곤은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이 A를 인슐린임을 알 수 있고 B가 글루카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액에서 간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A와 B는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가부터 살펴보자면 초록꼬리 송사리 수컷의 꼬리 지느러미 아래쪽에서는 화려하고 길쭉한 부속물인 소드가 있다. 이 소드의 길이가 개체마다 다른 것을 관찰하였다.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은 소드 길이가 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드 길이가 서로 다른 수컷의 2마리와 암컷 1마리가 함께 있을 때 암컷이 각 수컷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컷 2마리 중 상대적으로 소드 길이가 긴 수컷을 L, 소드 길이가 짧은 수컷을 S라고 한다. 수컷 2마리의 소드 길이 차이를 다양하게 하여 다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암컷이 L과 보낸 시간에서 S와 보낸 시간을 뺀 값은 그림과 같다. 이 탐구에 대한 질문은 먼저 기억부터 살펴보면 면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여기 나에서 가설 설정을 하고 다라에서 실험을 수행한 것을 통해서 면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 나는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가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디귿, 이 탐구를 통해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이 S와 보내는 시간은 L과 보내는 시간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효능 과정 기억과 니은에 관여하는 기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선 기억부터 살펴보면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때 관여하는 기관계는 순환계와 호흡계입니다. 그리고 니은 과정은 요소가 오줌의 성분으로서 배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이때 관여하는 것은 배설계와 순환계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에 공통되는 A는 순환계임을 알 수 있고 B는 호흡, C는 배설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폐는 A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계인 B에 속하고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 B와 C가 관여한다. 물이 우리 몸의 밖으로 나갈 때는 날숨에서 H2O의 그러니까 수증기로 배설이 되거나 오줌에서 배설이 되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호흡계가 관여하고 이거는 배설계가 관여하므로 맞는 얘기가 돼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다. A. 4개의 다리로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북이의 수영 방식을 모방하여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북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생명과학과의 공학이 연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백신과 항체를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학문과의 연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고대 인류의 뼈 모형을 만들어 실제 고대 인류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도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생명과학 1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